안녕하세요. 지식캐는 밤입니다. 국제 정세와 지정학 그리고 반도체와 인공지능과 에너지 같은 전략 기술을 따라가며 한국의 위치와 생존 전략을 이야기하는 곳 지식으로 별을 해는 밤. 오늘은 세계 금융 질서를 뒤흔드는 거대한 실험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는 단순한 화폐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여는 신호탄입니다. 현금도 카드도 필요 없는 국가 통제형 디지털 화폐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 격변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한국은 중국과 미국이라는 거대한 금융축 사이에서 방향을 선택해야 하며 그 선택은 향후 수십 년 동안 한국 경제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실험이 의미하는 것과 한국의 위치, 그리고 다가오는 금융 패권 전쟁의 흐름을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실험이 시작된 배경. 중국은 2014년부터 중앙은행 산하 연구팀을 통해 디지털 화폐 개발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세계는 비트코인의 등장을 주목하고 있었고 블록체인 기술이 가져올 변화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시선은 민간 암호화폐가 아니라 국가가 직접 발행하는 통제 가능한 디지털 화폐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2019년 중국인민은행은 드디어 공식적으로 디지털 위안화 시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험이 아니라 중국이 달러 패권에 맞서기 위해 준비한 장기 전략의 일환이었습니다. 중국의 금융 전략은 항상 국가 산업 정책과 맞물려 움직여 왔습니다. 중국은 달러 중심의 국제 결제 시스템이 자국 경제를 언제든지 제재할 수 있는 위험 요소라고 판단했습니다. 미국이 스위프트 결제망을 이용해 제재를 가하는 사례를 본 중국은 자체 결제 네트워크와 디지털 화폐 시스템을 통해 달러 의존도를 낮추려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적 혁신이 아니라 국가 안보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디지털 위안화의 구조와 특징. 디지털 위안화는 전통적인 전자결제 시스템과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알리페이나 위챗페이 같은 모바일 결제 서비스는 은행 계좌를 연결해 돈을 주고받는 방식이지만 디지털 위안화는 국가가 발행한 디지털 화폐 자체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은행은 중개자 역할만 하고 모든 화폐는 중국인민은행의 중앙 시스템에서 발행되고 소멸됩니다. 이 시스템은 거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금융 흐름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화폐 시스템과 차별화됩니다. 중국 정부는 이 시스템을 통해 자금 세탁과 탈세를 줄이고 금융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현금 사용을 줄이고 통화 공급을 효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거대한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통제력은 동시에 개인의 금융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낳고 있습니다. 실생활에서 확산되는 디지털 위안화. 2020년 이후 중국은 베이징과 상하이와 심천 등 주요 도시에서 디지털 위안화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소규모 상점과 공공기관에서만 사용되었지만 2024년에는 디지털 위안화가 택시 요금과 편의점 결제 심지어 공과금 납부에도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대형 이벤트를 활용해 디지털 위안화 사용을 확산시키기도 했습니다.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외국인 선수와 관광객들이 디지털 위안화 지갑을 사용하도록 유도했고 2025년 들어서는 국영은행과 대형 민간 플랫폼이 대규모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사용자 기반을 넓혔습니다. 가장 주목할 부분은 해외 무역 결제에서의 실험입니다. 중국은 1대1로에 참여한 일부 아시아와 아프리카 국가들과 디지털 위안화 결제 시스템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공하면 중국은 달러를 거치지 않고 자국 통화로 직접 무역 결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미국이 가장 우려하는 시나리오 중 하나입니다. 디지털 위안화의 국제적 파급력.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는 단순히 결제 편의성을 높이는 도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국제 금융 질서의 균형을 바꾸는 도전입니다. 미국은 달러를 통해 경제적 제재와 영향력을 행사해왔는데 디지털 위안화가 일정 규모 이상 확산되면 달러의 지배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중국과 교역이 많은 한국 같은 나라는 이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도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의 확산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실험은 이미 전 세계 금융 정책의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국이 디지털 위안화 확산과 만나는 지점.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실험은 단순히 국경 밖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은 중국과의 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은 나라입니다. 한국의 수출입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전체의 20%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과 화학소재와 기계산업 등 핵심 분야가 직결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결제 시스템이 디지털 위안화로 이동한다면 한국 기업은 자연스럽게 이 시스템과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은행권과 정부는 이미 이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2021년부터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연구를 시작했고 2023년에는 일부 시범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범은 주로 기술 검증 단계였고 실제 금융 생태계와 연결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었습니다.
2024년 하반기부터는 대형 시중은행과 IT 기업이 참여하는 보다 현실적인 실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삼성과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기업들은 기술적 인프라를 제공했고 은행은 결제 시스템을 연결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단순히 디지털 원화를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형 결제 생태계를 새롭게 설계하는 데 있었습니다. 2025년 6월 한국은행의 중단 선언. 그러나 2025년 6월 한국은행은 디지털 원화 실험을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소식은 금융권과 IT 업계를 동시에 놀라게 했습니다. 중단의 이유는 기술적 실패가 아니라 제도적 준비 부족이었습니다. 한국은행은 발표에서 디지털 화폐가 실제 경제에 투입되기 위해서는 법적 기반과 개인정보 보호 장치, 그리고 국제 호환성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정치적 갈등이었습니다. 한국 정부와 국회에서는 디지털 화폐 형태를 두고 치열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일부는 한국형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빠르게 상용화해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기술적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다른 일부는 준비되지 않은 채 도입하면 금융 시스템의 혼란과 개인정보 유출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법안과의 충돌. 같은 시기 국회에서는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민간 기업이 발행하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고 일정한 규제 아래에서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한국은행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와 민간 스테이블 코인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정부는 민간 시장의 혁신을 억제하지 않기 위해 유연한 규제를 선호했습니다. 이 갈등은 디지털 원화 프로젝트의 중단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요인 중 하나였습니다. 금융 전문가들은 이 상황을 두고 한국이 디지털 화폐 전환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확산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미국과 유럽도 준비를 시작한 상황에서 한국은 기술적 선택과 제도적 설계를 동시에 고민해야 하는 복잡한 과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대응. 흥미로운 점은 정부의 움직임과 별개로 민간 기업들은 이미 자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형 IT 기업과 핀테크 스타트업은 블록체인 기반 결제 시스템을 테스트하며 미래의 디지털 원화와 호환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차세대 스마트폰과 웨어러블 기기에 디지털 화폐 전용 보안 모듈을 탑재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카카오와 네이버는 자체 결제 생태계를 블록체인과 연결하며 국가 차원의 시스템과 통합될 수 있는 모델을 실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간의 움직임은 한국의 글로벌 결제 시스템 변화에 뒤처지지 않기 위한 자구책입니다. 한국의 외교적 딜레마. 한국의 금융 정책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외교 전략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를 받아들이는 것은 무역 실무에서는 편리하지만 미국과의 금융 동맹에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스위프트 시스템과 달러 결제망에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이 반대하는 새로운 결제 시스템을 빠르게 채택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중국과의 무역에서 디지털 위안화를 거부하면 수출 경쟁력에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한국은 기술적 준비뿐 아니라 외교적 균형 감각을 동시에 요구받고 있는 셈입니다. 한국이 선택해야 할 길. 지금 한국에게 필요한 것은 속도와 신중함을 동시에 갖춘 전략입니다. 디지털 원화를 단순히 국내 결제용으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국제 결제 표준과 연결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해야 합니다. 미국과 중국과 유럽의 시스템 모두와 호환 가능한 기술 표준을 확보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문제를 철저히 해결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부와 중앙은행과 민간 기업이 긴밀히 협력해야 합니다. 디지털 화폐는 어느 한 조직의 힘만으로 성공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대응과 전략적 딜레마. 미국은 달러 패권을 기반으로 지난 수십 년간 세계 금융 질서를 유지해왔습니다. 달러는 단순한 화폐가 아니라 미국의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도구였습니다. 특히 스위프트 결제망은 미국이 금융 제재를 실행할 수 있는 핵심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확산은 이 시스템에 균열을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디지털 달러 연구를 공식화했지만 속도는 느립니다. 그 이유는 현재 시스템을 급격히 바꾸는 것이 오히려 달러의 신뢰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또한 미국의 금융 인프라는 민간은행과 카드 네트워크에 깊게 연결되어 있어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도입할 경우 기존 구조와 충돌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 상황을 방관할 수 없습니다.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가 1대1로 국가들에서 표준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는다면 달러의 지위는 장기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은 기술적으로는 느리지만 전략적으로 신중한 접근을 택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달러의 설계는 보안과 프라이버시 보호를 강조하고 있으며 민간 금융기관과의 협력 모델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디지털 유로 실험. 유럽은 미국과 달리 디지털 화폐 도입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은 디지털 유로를 통해 금융 인프라를 현대화하고 미국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 하고 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블록체인 기반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실험을 진행 중이며 이탈리아와 스페인 같은 국가들도 결제 테스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목표는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독자적인 결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특히 에너지 결제와 국제 무역에서 유로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핵심 전략입니다. 유럽은 개인정보 보호와 투명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민간은행의 참여를 보장해 시장의 반발을 줄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제적 포지션. 이제 한국의 위치를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안보 동맹을 유지하고 있고 중국과는 거대한 경제적 연결망을 가지고 있으며 유럽과는 기술과 제조업 협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복잡한 구조는 한국에게 동시에 기회와 부담을 안겨줍니다. 한국은 미국의 디지털 달러와 기술 호환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국제 결제망에서 고립될 위험이 있습니다. 동시에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와 연결되지 않으면 무역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유럽의 디지털 유로와의 호환성은 자동차와 배터리와 같은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한국은 이 세 가지 축 모두와 연결되는 하이브리드 모델을 선택해야 합니다. 디지털 원화가 국제적으로 신뢰받는 표준이 되기 위해서는 기술적 안정성뿐 아니라 외교적 중립성이 필요합니다. 한국은 금융을 단순한 경제 도구가 아니라 국가 전략의 핵심 축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국제 금융 질서 변화와 한국의 역할. 디지털 화폐의 확산은 단순히 새로운 결제 수단의 등장이 아니라 국제 금융 권력의 재편입니다. 중국은 달러 중심의 질서를 바꾸려 하고 미국은 이를 방어하며 유럽은 독자 노선을 찾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 변화의 주변부가 아니라 중심부에 서 있습니다. 한국의 경제 규모와 기술력 그리고 지정학적 위치는 디지털 화폐 전환의 중요한 테스트 베드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이 성공적으로 디지털 원화를 도입하고 국제 결제망과 연결한다면 한국은 금융 기술의 수용자가 아니라 공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준비가 미흡하면 한국은 미국과 중국의 금융 전쟁 사이에서 흔들리는 작은 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한국이 준비하는 모든 결정은 미래 수십 년의 경제 패권을 좌우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한국에게 요구되는 전략적 균형. 한국의 과제는 속도와 안정성 그리고 외교적 균형입니다. 디지털 원화를 너무 늦게 도입하면 기술적 주도권을 잃을 수 있고 너무 서두르면 금융 시스템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과 중국과 유럽 사이에서 중립을 유지하면서도 각 시스템과 연결될 수 있는 기술 표준을 확보해야 합니다. 한국은 이를 위해 정부와 중앙은행과 민간 기업이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디지털 화폐는 어느 한 기관이 주도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아니며 금융과 기술과 외교가 동시에 맞물려야 하는 국가적 과제입니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의 구조적 특징. 디지털 화폐는 겉으로 보기에는 모바일 결제와 비슷해 보이지만 그 내부 구조는 전혀 다릅니다. 민간 결제 시스템은 은행 계좌를 기반으로 하고 카드 네트워크나 핀테크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는 국가가 직접 발행하고 유통하는 새로운 계층의 화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전자지갑을 쓰는 것이 아니라 통화 시스템 자체를 재설계하는 작업입니다.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는 중앙 집중형 모델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모든 발행과 소멸이 인민은행의 서버에서 이루어지며 거래 내역은 실시간으로 기록됩니다. 한국은행이 준비하는 디지털 원화도 비슷한 구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모델의 장점은 안정성과 통제력입니다.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직접 조절하고 거래를 모니터링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 정책의 효과를 빠르게 반영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신뢰의 문제. 디지털 화폐 시스템의 가장 큰 논쟁은 개인정보 보호입니다. 거래가 모두 기록되는 시스템은 자금 세탁과 범죄를 방지하는 데는 유리하지만 개인의 금융 자유를 제한할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한국은 특히 이 문제에 민감합니다. 국민이 신뢰하지 않는 시스템은 아무리 기술적으로 완벽해도 실제 사용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한국은행은 디지털 원화 설계에서 거래 익명성과 추적 가능성 사이의 균형을 찾으려 하고 있습니다. 소액 결제는 익명성을 유지하고 일정 금액 이상은 추적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유럽의 디지털 유로 설계와 유사하며 미국이 고려하는 모델과도 비슷합니다. 사이버 보안과 국가 안보. 디지털 화폐가 국가 경제의 중심이 되는 순간 사이버 공격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국가 안보의 문제가 됩니다. 중앙은행 시스템이 해킹당하거나 위조 디지털 화폐가 유통되면 금융 시스템 전체가 마비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금융권 전산망을 겨냥한 외부 공격을 여러 차례 겪어왔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원화의 보안은 기술 개발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한국의 IT 기업과 보안 업체들은 양자, 암호화 기술과 분산형 백업 시스템을 활용해 공격에 대비한 다층 방어망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과의 협력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한미 간에는 이미 금융 사이버 안보 협의체가 있으며
디지털 화폐 시대를 대비한 공동대응 훈련이 진행 중입니다. 기술 표준의 중요성. 디지털 화폐는 각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하지만 국제 결제망에서는 상호 호환성이 필요합니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과 유럽의 시스템 모두와 연결될 수 있는 기술 표준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블록체인 기반의 인터페이스와 국제 결제 프로토콜이 중요해집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이 부분에서 강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반도체와 통신 인프라와 보안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한국은 이미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디지털 원화가 이러한 기술과 결합한다면 한국은 금융과 기술을 동시에 수출하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한국의 기술적 선택. 한국이 앞으로 결정해야 할 기술적 선택지는 명확합니다. 첫째는 중앙 집중형 모델과 분산형 모델의 균형입니다. 둘째는 거래 익명성과 투명성 사이의 조정입니다. 셋째는 사이버 보안을 국가 안보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충족될 때만 디지털 원화는 국민의 신뢰를 얻고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이 서 있는 갈림길. 한국은 지금 디지털 화폐 전환의 역사적인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확산은 빠르고 미국과 유럽은 자신들의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이 변화의 관찰자가 아니라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국가입니다. 무역 구조와 금융 시스템과 기술 인프라 모두가 이 새로운 질서와 맞닿아 있습니다. 한국은 선택을 미루는 것이 가장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화폐의 도입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략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결정을 통해 앞으로 수십 년 동안의 금융 주권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전략적 선택지. 한국이 취할 수 있는 전략은 몇 가지 방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디지털 원화를 빠르게 도입하고 이를 국제 결제와 연결하는 적극적인 전략이 있습니다. 이 방식은 한국이 금융 기술의 선도자가 될 가능성을 열어주지만 준비가 부족할 경우 시스템 불안정이라는 큰 위험을 동반합니다. 또 다른 방향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미국과 중국과 유럽의 시스템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때까지 조율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기술적 주도권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세 번째 선택은 민간 스테이블 코인과 국가 디지털 화폐를 동시에 운영하는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이 방식은 시장의 혁신을 살리면서도 국가 통제를 유지할 수 있지만 법적 충돌과 규제 설계의 복잡성을 해결해야 합니다. 한국이 주목해야 할 요소. 한국의 전략은 단순히 기술적 완성도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국민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디지털 화폐는 국민의 일상에 직접 들어오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투명성과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가 확보되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는 외교적 균형입니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과 유럽 모두와 긴밀한 경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으면서도 국제 호환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것은 기술 표준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외교 전략의 문제입니다. 미래 전망과 시나리오. 한국의 디지털 원화가 성공적으로 도입되어 국제 결제망과 연결된다면 한국은 금융기술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와 통신과 보안 기술을 기반으로 금융과 기술을 동시에 수출하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한국은 미국과 중국과 유럽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며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의 허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준비가 부족하거나 제도적 갈등으로 시간이 지연된다면 한국은 금융 패권의 변화 속에서 주도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의 시스템 사이에서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위치에 머물 수 있으며 이는 국가 경제 전반에 장기적인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한국의 생존 전략. 한국의 생존 전략은 결국 협력과 속도와 신뢰에 있습니다. 정부와 중앙은행과 민간 기업이 동시에 움직이고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빠르게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기술적 보안과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디지털 화폐는 단순한 금융 서비스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담는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마무리. 오늘 지식해는 밤에서는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와 미국과 유럽의 대응, 그리고 한국의 전략적 선택지에 대해 깊이 이야기했습니다. 국제 정세와 지정학 그리고 전략 기술의 교차점에서 우리는 지금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는 금융 패권의 재편을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 한가운데에서 새로운 길을 선택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서 있습니다. 밤에 듣기 좋은 지식과 잠들기 전 한 걸음 더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 지식으로 별을 해는 밤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